예쁜 남편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슈퍼맨 콜라보의 슈퍼맨 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명단 작성과 초대 다소 조금 무겁거나 조금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최대한 즐겁고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명단 관리와 초대법, 초대 기법인데 오늘 모닝스쿨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거기에 거의 모든 내용이 나왔어요. 그걸 좀 리바이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이제 그건데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나만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해볼 건데 영상 먼저 제가 준비해드릴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다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겠구나,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팁을 얻었던 거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봐보세요. 또 올라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좀 재밌게 놀았어? 네. 처음으로 무슨 미션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끼리 신나게 재밌게 놀았잖아. 왜 그런 거 같아? 서로 알아가라고. 서로 알으라고. JYP의 가수를 이렇게 발표할 때 이 사람이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실이야.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해볼까? 이런 말들 요즘 진짜 많이 하지, 어린애들 특히. 뒷글자들 안 써도 다 알지? 너희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나는 쓸까 안 쓸까? 나 솔직히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안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은데. 조금 쓸 것 같아? 비슷하게 쓸. PD님도 모를게. 나도. 나도 옛날엔 썼었어. 사석에서 술을 먹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막 농담도 하고 이럴 때 썼었어. 근데 2010년? 그때부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 나는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써.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 항상 그래. 야, 너 연예인 하려면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아니야, JYP에서는 조심하면 안 돼. 걸려, 언젠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그동안 안 썼다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그러나 그동안 썼더라도 오늘부터 꼭 안 썼으면 좋겠어.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성실이야. 너희는 지금 하려는 게 퍼포먼스까지 함께하는 가수잖아, 그지? 네. 그럼 꼭 매일 해야 될 것만 보자. 체조해야 되지, 스트레칭 매일 해야 돼, 운동해야 되지, 춤 연습해야 되지, 노래 연습해야 되지.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워요.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되는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데 노래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자, 세 번째. 이 겸손은 말이야, 마음 속에 겸손해야 돼. 너희 차 운전해 주시는 분, 너희 옷 들어주는 언니, 이런 분한테 행동으로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마워야 돼, 진짜. 왜? 너희가 부족하다는 걸 너희가 알수록 고맙잖아. 겸손은 너에게 보험 같은 거야. 겸손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살다 보면 위기가 와, 안 와? 오죠. 이 위기 때 주변 사람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 그 위기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근데 성공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찾다 보니까 JYP에서 가수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 와 너무 멋있어. 대박. 잘 보셨나요? 네. 완전 이거 뉴스킨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진실에 있어서 이거에 조금 더 저는 뉴스킨화 시키면 그런 것 같아요.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긍정.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살았든 뭘 이렇게 어떤 성격을 소유했던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으로 살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성실하다는 그 차원에서는 탱고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까 그 친구들은 춤 연습하기 뭐하기 근데 저희는 탱고를 반복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하게 된다. 우리 사업은 롱런하게 되고 롱런하게 되면 성공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 이거 좀 말씀을 튀우고 있는데 그다음 또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세 번째? 겸손이 빠지면 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잘 딛고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제? 네. 자, 조치 잘해주신 우리 그 손동진 알파 고사님한테 둘셋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비즈니스를 타겟팅하라 제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타겟팅하는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단 관리와 초대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이제 인트로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을 좀 잘하고 싶나요? 네. 뭐 저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도 엄청 잘하고 싶거든요. 진짜 잘하고 싶나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 거 맞나요? 정말로. 소망 말고 진짜 잘하고 싶나요? 진짜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네. 좀 더 질문해 볼게요. 왜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업을 왜 잘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하고 싶다는 욕망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이 사업을 왜 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약간 좀 갸우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진중하게 가져보신다면 명단 작성 초대 기법은 물론 이 사업 진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번 듣는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거에 대한 숙제를 풀어내신 분들이 꼭 그렇게 성공의 위치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많은 포커싱을 갖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잘하고 싶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자, 공감을 하면서 좀 넘어가고 싶고요. 그러면 왜 명단 작성이 필요할까요? 한번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가 봅시다. 왜 필요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명단 작성을 보니까 땡땡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어떤 문구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생각보다. 예? 생각. 생각, 항상. 상상, 또 행동. 맞습니다. 명단 작성은 행동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입문을 하게 되죠.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뭐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아. 근데 단점은 뭐죠? 아무나 성공 못해요. 그리고 처음 입문을 해서 좀 수치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20대 80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초반 문턱에 나가 떨어지는 게 80% 같아요. 그리고 또 20이 또 통과하죠. 또 그 20 안에서도 20대 80 법칙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걸림 장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막 욱하는 마음에 사업을 결정하고 욱하는 마음에 행동해버리고 방법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트레이닝 받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사업은 명단 사업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과언이라고 명단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명단이 많다라고 하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져요. 근데 명단이 없잖아요. 이것만큼 재미없는 사업 없어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이걸 조금 더 하면 명단이 많은 사람은 거절해도 누군가가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개의치 않아요. 왜? 다음 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죠. 네. 번호표를 뽑는데 나한테 이미 100장의 번호표가 있다. 그래서 100장을 번호표를 갖고 있는 사람과 1000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장밖에 없는 사람 또는 1장밖에 없는 사람이 그 번호표를 성공 티켓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쵸? 한 장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야, 이거 누구한테 주지? 이거 누구한테 줬을 때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엄청나게 그거 하죠. 근데 그 번호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단을 작성은 필요하고요. 무한한 명단을 계속 가져야 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1대 20, 250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자동차 딜러가 포드 자동차인가? 거기에 이제 판매왕 그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결혼식을 가도 보니까 한 명당 보통 250명이 하객분들이 오고 교회를 가도 장례식장을 가도 250명의 교회 하시는 분들이 오더라. 그래서 한 사람을 대할 때는 250명이 숨어 있다라는 250명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럼 이거를 우리 명단에 관련된 것으로 접목하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당장에 한 명밖에 명단이 없지만 이 한 명으로부터 250명의 네트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거에 노력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의 하나는 명단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어떤 친구를 알아요. 근데 이 친구의 친구는 잘은 몰라. 내가. 근데 이름과 그의 성향을 알아.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친구의 명단을 뽑아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한 예로 어떤 사업자가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 사업을 검토만 해주고 너만 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사업자는 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여자가 어딨냐? 근데 너 친구들 중에 그 친구는 나랑 사업해야 된다. 그 친구를 날 소개시켜달라. 그거 있잖아. 그 이름 모르는데 그 애 낳고 그 친구. 그러면서 명단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명단 작성을 할 때만큼은 상상력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입견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 적는 거예요. 적는 행위에만 집중을 하시고요. 이걸 적을 때 내가 선입견이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친구는 돈도 충분히 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거야. 또는 이 친구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일 거야.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그 작성 자체를 빠뜨리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명단을 작성해야 될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스텝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적습니다. 어디에? 종이에. 그리고 그 종이는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다이어리를 이제 가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을 또 다 전부 적어봐요. 아는 사람. 세 번째는요, 이 중에 처음에는 골든 명단을 뽑는 게 중요해요. 골든 명단. 10명 정도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10명을 추천할 때 골든 명단의 팁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이 사업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이거는 이건 무서운 명단이라고 해요. 무서운 명단이라고 해서 막 무섭다고 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무서운 명단의 정의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핵심을 알면 변화를 무섭게 할 수 있는 사람. 무섭게 변화해서 무섭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무서운 명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네 번째. 부정적일 것 같은 사람 또는 만만한 사람을 굳이 골든 명단으로 뽑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만만한 사람을 골든 명단으로 뽑을까요? 말 잘 들 것 같아서. 예? 말하기 잘 될 것 같아서. 말하기 편해서. 걔가 거절을 해도 난 별로 안 그럴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그분이 초대하는 사람들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초대를 하면 처음에는 조금 만만한 분을 초대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행위들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상 만만한 사람 또는 부정적일 것 같은 사람도 명단에 적게 돼요. 하지만 그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골든 명단 10명 중에 확률론이 있습니다. 10명을 초대하거나 10명에게 사업을 전달하면 어떤 확률이 있죠? 이 중에 2명은 부정적이다. 4명은 지켜본다. 그럼 4명 남았죠. 3명은 매니아가 돼요. 그리고 응원자가 돼요. 교육자가 되고 1명이 나와 맞는 사람이 나와요. 완벽하게 맞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 3를 꼭 인정해 주시고요. 뭐 어떻게 적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방법론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막 연 단위로 하기에는 표정 이론에만 집중을 하지 연 단위로 하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월 단위가 가장 좀 임팩트 있고 좋아요. 월 단위로 내가 집중하고 싶은 명단을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명단을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추가 명단의 팁은 콜드도 있겠고요. SNS도 있을 거예요. 또는 소개, 친척, 그리고 친구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추가 명단이 됩니다. 또 일일 단위로 주 단위 또는 명단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명단을 펴놓고 들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시스템으로부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이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요. 집중 명단에게 안부나 근황 그리고 나의 근황도 알리면서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이때 가장 약속이 제일 잘 잡혀요. 내가 기가 올라와 있고 에너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약속이 제일 잘 잡혀요. 네. 전화로는 제품 사업 설명 금지예요. 이때 약속을 잡으라는 거지. 야, 내가 이거 정보를 들었는데 너 180도 들어봤어? 너 180도 써보면은 기미 주근깨가 달라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달되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내가 100을 이야기하면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 사람 귀에는. 왜냐면 전화만 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뭐 하면서 전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절하기가 제일 쉬워. 그리고 약속 잡을 때는 아시다시피 양자택일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너 내일 시간 어때? 내일 모레는 어때? 이런 것보다는 너 다음 주 중에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언제가 시간 돼? 언제가 괜찮니? 이것도 좋고요. 또는 어느 지역에 있다면 내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그 수원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언제가 시간 되니? 간 김에 너 얼굴이나 한번 보자 라고 한 거 좋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쵸?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초대가 일상이 되는 삶.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네. 초대 많이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초대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천장에 뭐가 있나 계속 천장에 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 보지 마시고 네. 약간 이제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추억을 되살리면서 화면 하나 하겠습니다. 초대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엄정화. 그렇죠. 와. 오늘을 기다렸어. 저도 엄정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노래는 안 나오고 그냥 옛날 그 추억에 잠기셔서요. 여러분 우리 초대 즐깁시다. 네. 정말 초대가 일상이 되는 삶이 우리 비즈니스예요. 맞아요. 근데 이 초대는 꼭 103호의 초대 같진 않아요. 나에게로의 초대.
정경화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좋아요. 마찬가지 초대를 잘하고 싶나요? 네. 잘하고 싶어요? 네. 수미사님 잘하고 싶나요? 네. 승기사님 잘하고 싶나요? 네. 잘하고 싶어요? 여기 이때도 질문을 몇 개 던져볼게요. 초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초대를 해야 하는 것을 숙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맞아요. 이때의 숙제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초대를 해야 될까? 내가 대모를 잘하나? 내가 매출을 잘하나? 내가 이런 게 정확하게 1000% 확신이 없다면 초대를 잘해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평범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맞아요. 초대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초대돼야 되는지, 그 사람이 왜 이 사업을 알아봐야 되는지, 명분이라고 하죠. 유념해 주세요. 나는 나를 잘 초대하고 있는지. 첫 번째, 세상에 공짜 없어요. 나를 초대하지 않고 어떤 화술로 이 사람을 살짝 꼬셔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두 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정신까지 초대하지 않고서는 그게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왜 초대하는지. 10가지의 방법론보다는 한 가지의 명분이 100배, 1000배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초대했어? 어떻게 초대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초대했고 어떤 말을 썼고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유창한 언변으로 초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기운, 긍정적인 기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초대가 되면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아. 얻을 것 같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 초대가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왜 초대가 되어야 되고 왜 이 사업을 알아봐야 되는지 그 명분을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 초대돼요. 맞아요. 너 이 사업 하면 100만장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명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사업 하면 너가 아이랑 뛰어놀면서 또는 아이랑 그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되니까 옆에서 진짜 그 아이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아. 그래서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은 둘째고 그런 사람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어. 내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명분을 정확하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니즈 파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니즈를 예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상을 한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어떻게 하냐?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명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이 명분을 가지고는 저도 부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약간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생각하는 명분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명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저희는 부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만 스폰서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맞아요. 저는 이분을 어떻게 초대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초대하고 싶어요. 이분에게는 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스폰서님한테 또 공유를 해주시면 스폰서님이 그분을 초대하셨을 때 거기에 더 맞춰서 애프터를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셨죠? 네. 초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봤거든요. 모든 걸 나열을 제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나열을 해봤어요. 초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크게는 4가지의 덩어리가 있겠죠. 세미나, 미팅, 스쿨, 랠리, 컨벤션. 기호가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네. 이거의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 물론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컨벤션에 첫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와 이렇게 큰 거였어? 라고 하고 나서 다시 세미나부터 초대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이해되죠? 네. 또는 어떤 사람은 세미나부터 초대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 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80% 이상은 밑에서부터 오른차순으로 초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세미나에는 이런 게 있죠. 세미나에는 103호, 11시, 2시 투잡 세미나, 토요 특강, 일요 특강이 있고요. 네. 미팅은 월요일 리더스 아침, 수요 콜라보 미팅, 2대1 미팅이 있습니다. 2대1 미팅은 스폰서에게로의 초대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 이때
나중에 다음 차트에 말하려나? 아무튼 생각난 김에 말할게요. 1대1 미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자리 선정부터가 중요해요. 자리 선정 여러분들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카페에서 같이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프로스펙터가 출구가 안 보이는 쪽으로 앉혀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건 스폰서를 벽 쪽으로 앉히게 해서 스폰서 뒤에 뭐가 없도록 또는 1대1 미팅을 하더라도 내 뒤에 뭐가 없도록 앉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그리고 2대1 미팅을 할 때 스폰서를 티업하라고 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을 티업한다거나 결과로 티업을 하게 되면 별로 의미 없는 티업이에요. 그 사람이지. 대신에 스폰서의 어떤 인간적인 성향,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이런 평판을 갖고 있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 돼 있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굳이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 지극히 일상적인 상식적으로 티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용미 사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미 사장님으로서 미진 사장님을 티업을 한다 하면 아이 엄마가 갓난아기 때부터 이 사업을 동생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특출난 유창한 능력은 없지만 성실해. 굉장히 성실한데 그리고 아주 진실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진실되게 사업을 꾸준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 스폰서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언어를 표현할 때 굳이 이 사람한테 처음 이제 말하는데 스폰서 할 필요는 없을 거라 같더라고. 굳이 그러면 선배 사업자라고 하고 굳이 이제 미팅할 때 우리 언어로는 스폰서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쿨이 있겠죠. 모닝 스쿨, LOI 스쿨, 파마닝 스쿨, TL90 스쿨. 또 스쿨 있나요?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쿨은 뭐죠? 여기에 스쿨들은 말 그대로 학교. 이 사업을 왜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미팅부터는 하우투적인 거. 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초대도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3번 들어보자, 5번 들어보자 약속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너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볼래? 투잡을 해볼래? 전업으로 할래? 아니면 이직을 할래?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떤 플랜이 정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우투도 중요할 거야. 그러면 이제 미팅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구나. 그 다음에 월 단위 랠리가 있겠죠. 석세스 리더스 랠리가 있고요. 연합 랠리가 있고 1일차 랠리도 있습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고요. 컨벤션 연 단위로 있고 경연으로 한국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 내년에는 무슨 컨벤션이 있죠? 한국 컨벤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쭉 보고 내가 이거를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료. 이 A라는 분은 이쪽으로 초대, B라는 분은 이쪽으로 초대. 그래서 아주 그 음식을 맛있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고요. 그럼 초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텝으로 나눠봤어요. 스텝으로. 한번 요대로만 스텝을 한번 해보신다면 성공적인 초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어디에서 막히고 있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나를 먼저 초대하세요. 나 자신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에 맞는 강의를 초대해야 돼요. 맞나요? 네. A라는 강사가 맞아. 근데 그 A라는 강사는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초대에 힘이 안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A, B, C, D, E, F, G의 한 5가지의 강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한 가지의 강의만 제대로 아는 사람의 초대하는 힘은 달라요. 이해되셨죠? 왜? 네. 제안하는 경우의 수가 틀린데? 그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초대를 하면서 103호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103호 세미나 일정표도 아주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요. 목표를 스스로 세워보는 거예요. 주 1회, 최소 주 1회는 초대하겠다. 라고 하면서 명단과 일정표를 계속 이렇게 일치화를 시켜보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초대하고 싶은 명단을 일정표에 줬고요. 계획과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스텝 3. 스폰서와 초대 명단을 공유하세요. 초대 강의가 굳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기 사업자들은. 이런 분은 어디에 초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강의가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공유하시면요. 스폰서님은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의 한두 개라도 더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감하게 물어보시고 이때 가끔 사람들 보면은 좀 쭈뼛쭈뼛해. 부담 드리는 것 같고 좀 내일을 미루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과감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초대할 때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흐름을 볼게요. 강의를 들으면서 내 에너지를 올리면서 명단을 봤어요. 너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뛰쳐나가? 전화를 해? 만날 약속만 딱 잡아? 야, 내가 진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길게 통화 못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만났어. 그러면 마이스토리 하는 거야.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초대하고자 하는 명확하게 하시면 초대를 그리고 리드하세요. 여기서 주의사항. 이때 시간 좀 내줘. 그럴 수 있어? 부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리드하세요. 이건 지원 스폰서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인데 시간 내줘. 너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리드하세요. 리드. 내가 초대해 드릴게요. 월요일이나 수요일 일정 중에 초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리드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신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여기 앞에 김승희 사장님이 계시겠지만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전 이렇게 했어요. 본인 초대를. 한번 볼까요? 저 자신 존나 초대했고, 미안합니다. 엄청 초대했고요. 일정표 계속 봤고요. 김승희라는 명단을 계속 봤어요. 저한테 무서운 명단이었어요. 그리고 스폰서와 초대 명단을 공유해. 얘가 그 소개로 만난 분이 있는데 키도 엄청 이쁘게 생겼어. 압구정 근데 박형근 사장님 강의에 목요일은 야근이고 화요일만 되는데 이때 박형근 사장님이 있는데 이때 꼭 초대하면 좋겠죠? 오케이 사인 나왔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했죠. 초대 시간 관리는 또 내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1시간 전에 좋습니다. 제가 7시까지 올라오고 있죠? 8시간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가장 충격이었던 게 문화 충격이 시간 약속이었어요. 왜냐면 군대에서 7년 있었으니 습성이 돼 있잖아요. 네. 시간은 칼이요. 그래서 저 보시면은 밥 먹는 것도 빨라. 그리고 샤워하는 것도 빨라요. 준비하는 건 더 빨라. 저 눈 딱 뜨고 밖에 나가는 데까지 최고로 빨리 하면 3분 5분이에요. 다 씻고 머리까지 다 세팅하고. 진짜 빨라. 시간에 엄청 민감한 사람인데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왜? 다름을 인정을 했어. 다름을 인정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성향도 있겠지만 이 강남권이잖아. 그리고 어떤 우발 상황이 맨날 주어져요. 지하철에 가다가 쓰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늦잠 잘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이 좀 더 딜레이 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1시간 전에 약속을 잡는 게 나도 마음 편하고 그 사람도 마음 편해. 왜냐면 그 사람이 늦었어? 늦어도 너그럽잖아. 30분 늦어도 7시 반이야. 근데 늦은 사람은 30분 늦었어. 그럼 어때요? 당당하게 와요? 미안한 마음이 좀 있죠. 대신에 오늘 시간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겠죠. 그래서 초대 전날과 당일날 사전 확인은 필수예요. 이때 또 하나의 팁은 티켓팅을 활용하는 거예요. 티켓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세요. 좋은 자리 티켓팅 했어요. 이따 만나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어도 다시 캔슬 안 하려고 노력해요. 맞죠? 스텝 6.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꼭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아니지만 나 자신을 제대로 초대를 하고 나 자신을 103호의 어떤 시스템 장착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천동일 사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요. 뉴스키는 근육과 같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기타를 왜 못 치냐면 사람은 기타를 치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코드를 못 잡는다. 근데 그 근육을 계속 쓰다 보면 그 코드를 잡을 수 있다. 뉴스키도 마찬가지다. 자기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냐? 왜 이런 공간에 오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두려워한다. 전 거기서 팁을 얻어서 1시간 전에 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103호를 먼저 보여줘요. 당신의 티켓은 이거고 당신의 자리는 여기다. 여기가 자료실이 있고 우리는 일정표가 이렇게 돼 있다. 티켓팅 저기 택배 시스템이 있다. 하면서 먼저 보여주고 강의를 듣기 전에 그 환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강의를 들을 때도 내가 여기
심리학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움과 어색함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과 같으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103호 연합 강의장, 자료실, 사무실 등 자랑하시면 돼요. 자랑. 하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텝 7. 오늘 모닝스쿨에서도 나왔듯이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세요. 호일러의 법칙. ABC 법칙이라고도 하죠. A. 어드바이서, B. 브릿지, C. 클라이언트. 그래서 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A. 스폰서를 초대자 C를 잘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연결시켜줄 때 첫 초대 때 연결시켜줘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첫 초대에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한 두세 번째 스폰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사, 콜라보, 스폰서, 형제 사장님을 티업해 주시면 호일러 법칙을 더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 엄마를 초대를 해서 왔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너랑 나랑 다르잖아. 근데 제가 용미 사장님을 티업을 하고 미신 사장님을 티업을 하고 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때요? 자신감은 얻어요. 네. 그리고 뭐 남자 만약에 가면 초대자가 있다 그러면 저를 전화 창익 사장님을 또 티업해 주시면 어때요? 딱 왔을 때 우리가 또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시켜 줄 수 있죠. 스텝 8. 초대된 시간에는 모두 집중력을 발휘하시면 돼요. 어디에? 거기에. 초대자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의에 초대하시면 돼요. 초대자는 제일 나를 먼저 봐요. 근데 그걸 느낄 거예요. 초대해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딱 초대하고 앉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져. 근데 그 사업자도 의식하시는 분이죠.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거 다 들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핸드폰 무음이나 돌아다니지 않기 등 에티켓을 공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농담 삼아 하거든요. 여기는 뭐 뻔한 에티켓인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핸드폰 무음하시고 여기서 핸드폰 사용하면 옆에한테 피해받는 거니까 좀 하시면 되고 이렇게 꼭 공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초대 후 애프터는 필수입니다. 근데 이 애프터를 만약에 단체 애프터를 이렇게 굉장히 꺼려할 것 같다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따로 2대1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1대1 미팅을 먼저 애프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초대할 때 천천히 단체 애프터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단체 애프터에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막 엄청 부담 느끼실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상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애프터 할 때 어땠어? 좋지 막 이것보다는 무엇에 도움을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심리학인데 예를 들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심리학적으로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은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이네 라는 게 깔려있대. 근데 반대로 같은 말인데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날 도와주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린대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질문 자체를 애프터 할 때는 무엇에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는데 오해가 풀린 사항이 있나요? 또는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들.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애프터가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재초대를 자신 있게 하세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또 초대를 리드하셔야 돼요. 리드. 이때까지 재초대를 자신 있게 하려면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무기가 뭘까요? 시간표. 그 다음 일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이분의 스케줄. 그 다음에 이분한테 그 다음 맞는 강의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중에 다음 주는 화요일 목요일 중에 목요일은 좀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 또는 주말의 시간 어때요? 이러면서 정확하게 초대를 리드해 보시면 돼요. 이때도 제가 좋은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때 시간 내시면 아주 도움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신 어려운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고요. 이대로 스텝을 밟아 가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올바른 초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실 게 있는데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초대인지
나를 위한 초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정적인 명단이나 드림 스틸러에게 꿈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네. 가서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마이스토리 하고 명분을 제대로 밝혔고 너에게 꼭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함께하면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때 시간 어때? 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 기다리면 돼요. 그 명단은 번호표가 100번이겠죠. 100번 기다리면 돼. 넌 100번째야.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시간 좀 내줘. 거기에다가 시간을 뺏지 마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전화는 만날 약속까지만 제발. 전화해서 제품이나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 명단에게 낙서를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부탁 비슷한 것도 해야겠지만 초대만큼은 리드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스폰서 및 팀 앞에서 초대자를 티업하지 말아요. 이건 초기 사업자가 가끔 범하는 경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대대장님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 앞에서 우리 대대장님이 어떤 분이냐면서 막 이렇게 왜냐면 거의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쫄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 티업하기가 바빴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재초대가 됐냐? 안 돼요. 오히려 돌아갈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사야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계속 훈수만 하고 갔어. 날 가르쳐주고 갔다. 그래서 티업하지 말아주고요. 가급적이면 먼저 명단 미팅을 할 때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폰서님도 그걸 알고 같은 자리에서 있었을 때 내가 스폰서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초대자도 스폰서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죠? 방선덕 사장님이시죠. 부정적인 언어 또는 부정적인 공감은 피해주세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 이야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화제를 돌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건 어땠어요?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강의장이 너무 덥고 뭐 너무 사람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떤 거에 도움 받았어요? 도움 받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화제를 돌려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나도 너무 더웠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늘 진짜 이상했지. 미안해. 그럼 끝나는 거야. 초대 안녕. 두 번째, 초대 시에는 무조건 앞자리에 섰습니다. 메뚜기 전법을 쓰더라고요. 메뚜기 전법 아시나요? 네. 자리 해체될 때, 그 자리 해체가 돼요. 그럼 빈자리에 튀어야 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딱 오잖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근데 이거는 형제 사장님들이 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만약에 얘를 투잡 세미나를 했어. 근데 영민사님 초대자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줄을 못했네. 그래서 한 3-4번째 줄이야. 근데 초대자 앞자리 앉혀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는 세 번째 줄이 어때요? 자리가 비어 있어. 나나 방 사장님 가서 있어요? 여기 없다. 자리 해체. 빨리 오라고. 그러면은 영민 사장님 스스로가 자기 초대자를 앞으로 가게 하면 막 핑계 대거든. 그럴 때 형제사님들이 도와줘야 돼. 누구니? 빨리 여기 앉아야 돼. 맞아. 여기 앉아야 A급 자리야. 빨리. 맞아.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핑퐁이 돼야 되고요. 잘해봅시다. 네, 썰.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내 초대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콜라보 팀의 전체의 초대자를 생각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F2 할 때 나 초대자 없다고 해서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 하거나 나 초대했는데 실패했다. 걔 왜 안 오느냐. 그리고 막 나 콜도 나가는데 F2를 해야 되는데 막 콜도 나가는데 막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기 많이 빠졌다. 그래서 기 충전하러 왔다. 하지 마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그 기를 받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뭐지? 콜라보 팀 전체 초대자를 생각해 주라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초대자가 없더라도 어떤 초대자가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애프터를 잘해줘요. 우리 콜라보에 잘해주는 분 두 분 계세요. 사장님. 연한 사장님이랑 민한 사장님.
애프터가 아주 맞아. 팔색조가 나. 팔색조. 그런 거 아주 좋아요. 애프터 미팅은 아까 얘기했죠. 전체와 2대1 미팅을 원활하게 활용해 주세요. 여기서 애프터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필수예요. 애프터 안 하면 제초대 절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초대자의 친구를 소개해 주시고요. 만들어 주세요. 정보보다는 문화인 것 같아요. 스폰서를 소개해 주시고요. 형제나 회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양에서 질이 나옵니다. 내가 한 명 초대해 놓고 실패하거나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에 떨 필요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필요도 없어. 양에서 나와, 양에서. 네. 보다 많은 초대를 위해 많은 시도와 경험을 스펙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한 명에게만 초대하려고 막 노력하면서 머리 싸매는 것보다 10명의 씨를 뿌려놓고 너는 이때 하면 이때 언제 좋아? 너는 이때 아니면 이때 하면 언제 좋아? 언제 좋아? 언제 좋아? 언제 좋아? 언제 좋아? 안 돼, 안 돼? 오케이. 와.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어져요. 이제 마지막 같은데요. 저는 이런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이제 콜라보 팀원이고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장성을 하게 되면 저도 어떤 팀을 이끌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걸 계속 그리라고. 그리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상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이천만장자 조규철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네. 아주 긍정적인 상상은 저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근데 곧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콜라보에서 아멘. 없어서는 안 될 슈퍼맨이 되고 싶고 아멘. 멀지 않은 훗날인데 안 먼 훗날. 네? 저는 석세스 히어로 그룹을 갖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초대할 때 더 재밌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슈퍼맨이에요. 캡틴 하시면 되겠네.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재밌어요. 우리 팀에 헐크가 없는데 헐크를 찾고 있어요. 할 거 없어. 주변에 헐크 있냐? 재밌어 진짜. 이렇게 쭉. 그리고 함께하면 더 시너지 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재능과 탤런트가 다양하지만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